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9개월 된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한 직장에서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된 사내 커플이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같은 연도에 입사해 동기로 지내다 정이 들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편하게 지내던 사이라 다른 사람들처럼 로맨틱하거나 애틋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항상 동등하게 대해주고 비슷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서로 상담하다 보니 친구처럼 친근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 동기들도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의 동반자로 매우 적합할 것 같다는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부당하게 저를 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태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데다 성별을 떠나 매너도 좋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할 때도 저에게 약속한 게 항상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겨 제가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더라도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손이 많이 가긴 하겠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퇴근 후 자신이 해야 할 몫만큼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집안일을 분배해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오히려 남편이 도와주곤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남편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니까요.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제가 식사 담당을 하고 방 청소와 세탁물 정리나 거실에 늘어놓은 물건들 정리도 제가 합니다. 남편은 욕실 청소와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버려주고 분리수거는 거의 같이 하는 편입니다. 세탁은 순번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해 함께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 삶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를 낳고 번갈아 휴직을 하다가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직을 하게 되면 집안일을 조금 더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먼저 아이를 낳은 회사 선배들을 보니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라면 저 혼자 독박 육아나 독박 가사를 시키지는 않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만족스러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쌍둥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요. 남편도 제가 아이 낳느라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한 번에 쌍둥이면 더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임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도 둘은 낳자주의거든요. 요즘같이 친구 사귀기도 힘든 세상에 형제라도 있으면 나중에 의지하고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임신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라 이 생각 저 생각 중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으시며 임신을 더 미루게 하는 주범이셨습니다. 물론 옛날 뿐이니 조금은 이해를 해보자 싶었지만 더 이상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행동에 남편과도 균열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저의 편을 들긴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금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하면 저는 화를 내고 있고 남편은 회피하려고 해 마음에 앙금이 쌓이더라고요. 남편은 제 화를 풀어준답시고 세탁을 자신의 순번이 아닌데도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나지 않자 결국엔 다툼이 되더라고요. 결혼할 때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했고 예단 예물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친지분들만 모시고 결혼을 해서 예식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았고 신혼여행도 경주와 울산, 부산 일대를 돌며 마쳤기 때문에 그 흔한 명품백도 받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커플링도 공방에 가서 서로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끼웠고요. 집도 회사 출근하기 좋은 지역에 방 3칸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죠. 둘이 모은 돈을 합치고 나머지는 대출 받았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께서 부탁하면 보태주실 수 있지만 저희 능력대로 결혼하자 했죠. 둘 다 박물관 전시회를 둘러보거나
맛집 방문하는 취미 말고는 돈 쓰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차근차근 갚으면 된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형제도 남편은 누나 한 분, 여동생 하나가 있고 저는 남동생 하나 있는데 각자 형제들과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가깝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시어머님의 돌발 행동으로 깨트리는 게 저는 너무 불쾌하고 싫었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는 편이라 그런 건지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하나 부족하거나 처지는 결혼을 한 게 아닌데도 종속 관계인 마냥 이야기하시며 악을 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 싸워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를 처음 뵐 때도 좀 이상하셨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 각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꽃바구니와 한우 갈비 세트를 사서 갔거든요. 받아 드시면서 어머 고마워라. 좋은 애 사다 녀서 그런지 센스가 있네. 우리 지원이 승진하는 건 문제가 없겠어. 내조 잘해서 라고 하시기에 아 칭찬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지원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할 자신 있어? 본인이 다니고 있으니 가늠이 될 것 아니야. 여자는 남편 내조 잘하는 게 최고지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옆에서 엄마 입사 동기인데 먼저 승진할 수도 있지 뭘 물어. 각자 하기 나름이지 라고 하니 안 되지 양보를 해서라도 우리 지원이부터 승진을 시켜야지. 그건 여자가 남자 앞길 막는 거야 라고 하시기에 의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잘해도 다행인 시대예요. 나보다 능력 있으면 먼저 승진하는 게 맞지. 난 그렇게 생각해. 라며 웃자. 아이고, 아이고, 착해 빠져서는. 너무 착한 사람도 별로야. 그치? 하며 웃으시기에.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뭐 남편의 승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했죠. 그리고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5월에 결혼을 해서 추석이 첫 명절이었죠. 첫 명절이다 보니 시어른들 먼저 뵙는 거라고 친정 엄마가 그러셔서 추석 전날 시댁에 가서 1박을 하고 추석 당일날 아침을 먹고 친정으로 가 1박을 하고 추석 다음날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가서 음식은 저와 시어머님이 하실 테니 설거지는 본인이 하겠다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했고요. 결혼 전에도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추석 전날 시댁에 가 간단히 점심을 먹고 저는 시어머님과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할 준비를 하며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러시지? 속이 안 좋으신가? 라고 생각했죠. 음식을 다 하고 정리할 때는 시어머니가 정리를 하시고 저는 쓰레기 정리 및 간단한 청소를 했고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남편이 하며 저는 식탁 정리를 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시아버님도 놀라서 주방 쪽으로 오셨고요. 그러자 더 큰 소리로 아니 내가 아까부터 봤어. 어디 결혼한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니? 너 집에서도 이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지원이 너 당장 주방에서 나와. 라며 악을 쓰시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워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엄마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일단 이거 다 하고 이야기해요. 진짜 이상하네 우리 엄마. 하니 시아버지가 난 또 뭔 큰일이라고. 왜 그래 애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요. 이런 걸 주책이라고 해.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고생했으면 설거지는 아들이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소리칠 일이야? 이리 와요, 이리 와. 라며 시어머니를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어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엄마가 며느리 보시더니 괜히 아들 설거지하는 게 안타까우셨나 봐. 괜찮아.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방에 먼저 들어가 있어. 내가 금방 하고 들어갈게. 하기에 일단 방으로 피신하듯 들어갔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혼자 쓰던 방이라 짐이 거의 빠지고
침대와 책상만 있는 방에 혼자 앉아 있자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중년의 여자가 제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고요. 설거지를 마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놀랐지. 우리 엄마가 가끔 저렇게 뜬금포로 소리 지르고 그럴 때가 있어.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목청이 워낙 크셔서 그러는 거야. 놀랐지? 라고 어머니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화가 났지만 괜히 시댁에서 말해봤자 말소리가 새어나가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입을 꾹 다문 채 잠을 청했습니다. 당연히 잠은 안 오고 심장만 두근거리더라고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또 소리 지르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이리 와 앉아라 하면서 식탁 의자를 빼며 절 부르더군요. 그래서 가 앉았더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지금이야 너도 일을 하고 있으니 뭐 동등하고 똑같은 것 같겠지만 앞으로 아이 낳고 하면 우리 지원이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장 대접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어디 남자를 주방에 들여? 설거지에 음식물 쓰레기에 기도 안 차서 밤새 잠도 안 오더라. 내가 그런 꼴 보려고 우리 지원이 금이야 오기야 기른 줄 아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신랑과 저 결혼 전에 가사분담 확실히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결혼 전부터 본인이 하던 일이니 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육아를 맡으면 신랑이 경제적인 부분을 맡아야겠죠.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면 집안일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때가 돼서도 신랑은 집안일 분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했고요. 그게 싫으면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시터를 쓰는 방법도 있으니 그건 그때 돼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장은 가장이야. 아주 웃기고 있구나. 얼마나 애를 구워 삶았으면 애가 집안일을 다 하면서 일을 다녀. 뭐? 가사분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경우야. 너희 엄마도 아시니? 하기에 어머니 호칭 정확히 해주세요. 사돈도 아니고 너희 엄마라니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시거나 며느리야, 아가 이런 표현도 있지 않으신가요? 너라고 부르시는 거 거북하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다 아시고 바람직하다고 하셨어요. 요리는 제 담당인데 좋은 거, 맛있는 거 해주라고 하셨고요. 라고 말하자 더 인상을 쓰시더니 야!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가 지금 대답을 바라고 말하는 것 같아? 거북?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구나. 사돈? 그래, 그 사돈은 다 알면서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아주 가정교육이 엉망하냐? 라고 소리를 크게 치시더군요. 남편이 달려나왔고 연이어 시아버님이 나오시더니 아이고 왜 이래? 애들 밥도 못 먹고 가겠네 하시며 시어머니를 잡고 방으로 이끄셨고 남편은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결혼 전에도 얘기했잖아 라며 절 일으키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요. 방문을 닫은 남편은 그러게 그냥 네 하면 될 걸 왜 말대답을 해? 난 또 좋게 대화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생각이 굳어져서 그래. 그냥 그 앞에서는 네 하면 되잖아. 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망이 몰려 올라더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머니 자꾸 너너 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너희 엄마 너희 아빠 하는 것도 다 참아했다는 거야? 그동안 당신 내 앞에서 합리적이게 군 것도 그냥 그런 척이었어. 라고 하자 아니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랑 싸워서 뭐 하냐는 거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렇다고 맞서 싸울 필요까지 있어? 우리 그냥 좋게 지나가자. 내가 부탁할게. 라며 울상을 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일평생 시어머니에게 끌려 우리가 세운 관계의 규칙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불쾌하고 기분 상해서 아침은 못 먹겠어. 지금 우리 집으로 갈 거야.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 있을래? 라고 물어보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일단 여기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가. 이 분위기에 무슨 밥이야. 장모님 장인어른 뵙기 전에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기분 풀고 가자.
인상 쓰고 갈 순 없잖아. 라며 방을 나선 남편은 제가 옷을 다 갈아입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얼른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서 현관문 앞에서 갈게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 밖에 나와 차로 가면서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커피 전문점에 가 커피를 사서 한강 공원을 걷고 점심때에 맞춰 친정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을 하실까봐 억지로 좋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고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속도 더부룩하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뻗쳐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잘 먹고 신혼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욱신거리고 몸살이 돌더군요. 식은땀이 주룩주룩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를 병간호해주던 남편은 제가 죽도 못 넘기고 토하자 울더라고요. 진짜 미안.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누나랑 동생보다 좀 더 대접받고 자란 건 맞아도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자라진 않았으니까. 누나랑 동생이 엄마 그러시는 거 나쁜 거라고 이야기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 엄마를 바꿔놓아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 이라면서 엉엉 우는 남편의 모습에 또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때 추석이 주말과 연이어 붙어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 생각하니 어쨌거나 풀긴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와서 속상하셨죠?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래, 좀 서운하긴 하더라. 그리고 미안하다. 너도 귀하게 자란 딸인데, 나도 딸을 둘이나 키웠으면서 생각이 짧았다. 우리 사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다고 했을 거면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 일단은 저희 부부가 지내는 대로 그냥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도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님도 여자시니까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나이가 드니 자꾸 생각이 짧아지는 게 그렇더라. 미안하다. 명절 당일에는 그렇게 가서 서운하더라. 시간 괜찮으면 와서 음식 좀 가져가고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했더니, 그럼 엄마 앞에서만 당신이 하고 대신 내가 처갓집 가서나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집안일 다 할게. 그렇게 하자, 응? 이라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도 또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토요일 저녁에 시댁에 다시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과일을 내시면서 제가 설거지까지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어머님이 만족의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싸주시는 음식을 받아들고 신혼집으로 돌아와서는 일요일 저녁까지 남편이 요리서부터 정리, 청소, 세탁까지 다 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넘어가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몇 번이나 말하며 사과했고요. 저도 조용히 넘어가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명절을 넘기고 앞으로 수많은 명절이 남았는데 계속 시끄럽게 지낼 순 없으니까요. 그저 평화롭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방문을 했고 명절도 이번 설까지 세 번의 명절을 시댁에 가서는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하고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는 만족의 미소를 띠시며 차를 건네시거나 과일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했죠.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코로나로 어디 외출도 못하고 답답한 휴가를 보내던 시기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지나는 말로 엄마가 해준 열무김치에 국수 말아먹고 싶다 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김치밖에 못 먹는 남편인지라 시어머니가 김치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먼저 버리고 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는 전 음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주방과 거실에 물기를 후두둑 흘렸나 보더라고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엎드려 그 물기들을 물티슈로 닦으면서 엎드려 기어가는 모양을 하면서 문 쪽으로 나가더군요. 그걸 보며 아이고 좀 조심하지 이중으로 고생하네 하는데 어? 엄마 어쩐 일이에요? 하는 남편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지금 뭐하니? 이게 무슨 아주 개처럼 바닥을 훑고 다니는 거야? 하며 쨍하고 깨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전 주말 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순리대로 살게 돼 있어 라며 설거지까지 마친 저에게 웃으면서 말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아니 색시가 요리하기에 뭐라도 돕고 싶어서 쓰레기 버린다고 들고 나가다 흘렸어요. 그래서 닦는다고 닦다가 음식하던 손으로 닦을 순 없잖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라며 웃으며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너 열무김치 먹고 싶다며 해왔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가정의 가장이 무릎까지 꿇고 볼품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아주 봐줄 수가 없다. 문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이게 뭐니? 다른 집에서 보겠다. 라면서 점점 시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얼른 나가서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먹으려고 해요. 좀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얼른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 노려보시더니 아주 나보는 데서만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가관이구나 라며 쏴붙이시더니 간다. 이 기분에 무슨 밥이니?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쓰레기들을 들고 어머니를 따라 나가고요. 다시 돌아온 남편은 내가 안 하다가 하니까 흘렸다고 말씀드렸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말이죠. 역시나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끼리 사는 거니 내가 별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개처럼 기어다니는 꼴을 보고 오니 내가 아주 속이 상한다. 아무리 그래도 가장을, 남편을 그렇게 기어다니게 하고 싶니? 내 앞에서만 눈가림 하는 것 같아 내가 속았다는 생각에 아주 분하구나. 라며 마구 말을 쏟아내시는데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부가 서로 돕고 사는데 왜 어머님이 분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노력 중이라는 것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자. 너는 고상하게 음식이나 만들고 있고 내 아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닦고 있는데 어떻게 안 분하니? 노력? 눈 가리고 아웅할 거면 하지도 말아라.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속에서 우라가 치밀며 화가 나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부들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제 손을 잡더니 미안, 내가 괜히 열무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내일이나 모레 다시 이야기할게. 진짜 미안해. 옛날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진짜 미안. 이라며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고 똑바로 우리 관계와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난리치시겠지? 난 당신이랑 평등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봐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이런 적 있어? 벌써 어머님 때문에 우리의 평등과 평화는 깨졌어.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난 더 못 참을 것 같아. 라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서 저번처럼 또 일을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엄마는 바뀌기 힘들어. 봐서 알잖아. 그래서 내가 미안한 거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못 참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니? 라며 제 손을 놓고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쫓아나가 더 이야기하면 남편과도 더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돌아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밤에는 방에 돌아오지 않고 거실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지만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미안, 내가 어제 너무 투정 부렸지. 나도 당황스럽고
엄마한테 화가 난 걸 당신한테 그런 것 같아. 어제 집에 가실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당신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니까 당황스럽더라.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는데 당신이 못 참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서운해져서 그렇게 말했네. 미안해. 진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엄마 보고 살지 말자. 우리가 이룬 가정인데 우리가 세운 규칙으로 사는 게 맞지. 계속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당분간은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며 뒤에서 절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계속 강경하게 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배고파, 밥 먹자. 라며 나가 남편이 먹고 싶었다던 열무김치 국수를 해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어찌됐건 해결된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시간은 흘렀고 시댁 방문 시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생했지 라며 집으로 돌아와 절 공주님 대접해 주듯이 했죠. 간혹 마주치는 손이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그런 성격에 질렸다는 듯이 저에게 자주 오지 마. 딸들이 우리도 자주 안 오는데 며느리가 뭐하러 이렇게 자주 와. 잘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우리 엄마. 지원이만 보내고 올케는 그 시간에 쉬어. 라며 저에게 격려의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알아주니 고맙다가도 오죽하면 친정 발걸음을 줄였을까 싶어 안 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누나와 여동생에게도 시어머니는 걔집 애들이 어디 남자한테 시키냐? 며 매사에 시누이들에게 엄청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찬도 맛있는 건 남편 먹이고 시누이들한테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요. 손이 시누이가 좀 센 편인데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너가 싫다고 하면 될 일을 왜 가만히 있어서 분란을 만들어? 나랑 지윤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눈치껏 행동해. 라며 남편을 닥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성이 착한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에 죄책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가 평등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것도 아니신데 시어머니가 유별나신 거죠. 시아버지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저러시니 남편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눈치껏 행동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 보면 나아지는 날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보다 대박 사건이 터지는 날이 더 먼저 오더군요. 올해 설도 잘 보냈습니다. 얼른 손주 안겨달라는 덕담까지 들으며 잘 마무리했죠. 한동안 시댁에 큰 행사도 없어 명절 잘 지냈으니 한시름 놓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만날 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뛰고 불안해 며칠을 잠도 설치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굉장히 미안해하고요. 최대한 안 부딪히고 싶었기에 더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쯤 그날따라 날도 좋고 묵은 친구 정리도 해야 하고 해서 추운데도 패딩 입고 창문 다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청소를 하겠다며 앞치마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욕실 청소 중이었고요. 거실 욕실 청소를 하고 나와 말을 하며 욕실 문을 열었는데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기도 해서 더 확실히 환기도 시킬 겸 중문도 열고 현관문도 살짝 열어놓고 정신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청소가 끝난 저는 커피를 내리며 간식을 준비했죠. 안방 욕실까지 청소를 다 마친 남편이 신이 나서 나와서는 빨래도 다 됐으면 내가 널어볼까? 하면서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여러 포즈를 취하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천천히 돌아보니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가 얼굴에 인상을 잔뜩 쓴 채로 서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야! 하며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후다닥 달려가 시어머니를 문 안으로 당기고 현관문을 닫더니 조용히 좀 해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어쩌란 얘기야. 전화 좀 하고 오지. 라고 하는 사이 저는 창문들을 닫으며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불을 켜며
저를 따라 눈만 움직이며 서 있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몸에서 앞치마를 거치게 뜯어내듯 벗겨 바닥에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짐 싸. 여기서 왜 이러고 살아? 짐 못 해와서 이래? 그래서 집에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런 꼴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빨래? 나 참. 저번에도 내가 믿지도 않았어. 내가 꿈자리가 사나워서 혹시나 하고 와봤더니 이러고 있어? 라며 남편의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 진짜 왜 그래? 우린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좋고. 내가 좋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누나랑 지윤한테도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우리 와이프한테까지 왜 그런 마음 들게 해? 엄마, 내가 누나랑 지윤이랑 싸우는 거 봤어? 그거 다 미안해서 그런 거야. 와이프한테도 미안한 마음 생겨서 평생 죄인처럼 살게 하고 싶어? 라며 시어머니에게 거의 울듯이 사정하며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의 눈은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여우 같은 게 어디 내 아들을 후려서는 이런 꼴을 만들고 여태 이러고 살았어? 아주 너는 오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남편이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막아서서야 놓아졌습니다. 정신도 없고 어이도 없고 머리는 욱신거리고 아프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저희 진짜 못 살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더니 정말 미안해.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올게. 라더니 고무장갑을 벗고 웃옷을 입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채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무섭게 쏘아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려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는데 바닥에 한 움큼 뽑힌 제 머리카락들이 보이더군요. 그 머리카락을 보자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 엉엉 소리가 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기를 돌리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와서는 절 보며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내가 미안해. 너무 아프지. 나랑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엄마랑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고 왔어. 우리 이사도 가고 엄마 전화도 차단시키자. 더 이상은 나도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어. 아버지께도 다 말씀드리고 이제 못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왔어. 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장인 장모님 번호도 엄마 핸드폰에서 지우고 왔어. 우리 엄마가 연락 못 하시게.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이 화 안 풀릴 것 같으면 나랑 이혼해도 돼. 그래도 난 우리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야. 진짜 미안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우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더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감정을 추스르고 거치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눈도 맞추지 못했으니까요. 부부가 함께 청소하는 일이 이렇게 울고불고 하며 끝날 일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당신이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나서줘서 고마워. 그건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난 어머님이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내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어머님과 정말 연을 끊고 살 수 있다면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진 않아. 혹시나 우리가 낳은 아이가 딸일 수 있는데 어머님 같은 어른이 계셔서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게 하고 싶지 않거든. 정말 당신 어머니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따로 전화해서 계속 이간질 하듯이 말하고 집안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곤 했어. 그래서 둘러대기도 하고 우리가 세운 규칙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도 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난리를 피운 거야.
나도 이제 엄마한테 너무 지쳤어. 진짜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저도 울었죠.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천벌을 받을 년. 내 귀한 아들에게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우리 애가 그래.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 애인데. 넌 애가 가만둘 줄 알아? 너 두고 봐. 우리 아들이 다시 엄마한테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라고요. 문자를 보는 순간 안쓰럽더라고요. 부족할 게 없는 시어머니가 왜 아들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있으시다면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이랑 살았던 30년 넘는 시간이 죄책감으로 지옥처럼 느껴졌대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는 차별받아서 얻는 괴로움과 대우받아서 얻는 괴로움을 다 주고 싶지 않다고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래요.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라고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아들의 어머님들, 저희 어머니처럼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요즘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처럼 되시기 싫으면요. 사연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샘 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